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영화 1000밀밀로 유명한 홍콩 영화계의 거장 전커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디어리스트는 2007년 10월 중국 광둥성 션전의 집 근처에서 당시 4살이었던 순주어 씨가 한 남성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팔려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실종된 자녀를 애타게 찾는 가족의 애환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순주어의 부모는 14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쉬지 않고 아들을 찾았고, 그 노력은 마침내 2021년 꿈에 그리던 아들과 재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중국에서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고,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중국 당국은 2016년부터 실종 아동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에 나서 안면인식 기술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8,000명의 미아를 찾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400명꼴로 연간 2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만 명으로 추론. 중국 공안당국에 이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묻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만 말할 뿐 정확한 수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와 관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기껏해야 5년형 정도 받으니 실종 사건이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35년 넘게 시행된 산하정책을 비롯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점 역시 여전히 아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5월 8일 사천성 남충시 중국인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왕하오원.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부인 및 친척과 함께 14명의 아이들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팔아먹었는데요. 법정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피해자 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왕하원 일당에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요. (1990년) 중국 귀주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양유화는 위로 3살 많은 언니와 함께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유화가 4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업무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새로 집을 얻은 곳은 귀양역 근처. 한편 이곳은 번화가 지역으로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식구가 평범하게 살아가던 무렵 어린 딸아이 한 명을 데리고 한 부부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 집 부인의 이름은 위화잉. 그녀는 자신의 딸과 양유화의 나이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유화의 부모가 일을 나간 어느 날 위화잉은 어린 자매만 있는 집에 들어가 언니에게 동생 선물을 사서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양유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간 위화잉은 양유화를 데리고 곧바로 기차역으로 가더니 집에서 1642km나 떨어진 허베이성 한단이란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알고 보니 위하잉은 예전부터 양유화를 팔아넘기기 위해 그녀를 목표로 삼고 일부러 그 옆집으로 이사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자아이를 선호하던 현상 때문에 양유화를 제때 팔아넘기지 못했던 위하잉은 결국 이곳저곳을 수소문해 60세 어머니와 30세 농아가 사는 집에 68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에 팔려온 양유화는 이때부터 농사를 비롯 갖은 허들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총명함으로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혹시라도 양유화가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 이 모자가 양유화의 학업마저 중단시키며 중노동만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가족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질 무렵 빵 공장에서 일하던 22살의 양유화는 어느 날 TV를 통해 실종된 자식이 부모를 찾는 프로를 본 후 본격적으로 부모를 찾을 결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 등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부모를 찾는 방법을 권한 주변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리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올리기 시작. 마침내 이 영상을 자신의 사촌 언니가 보게 되고
양요화는 꿈에 그리던 친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친언니를 통해 양요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딸을 잃어버린 당일날부터 부모는 양요화를 찾아 전국의 기차역을 다 돌아다니며 애타게 찾아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로 버티다 39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려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9年了，在你身上已经看到了希望，就希望我们的孩子也像你一样的勇敢地站出来，找我们。那个洞就是他自己的洞，要哭了。对，就是那个。그리고 양요화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我觉得我们两个的童年的不幸，我父母的不幸，完全是来自于人贩子。 집으로 돌아간 양요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잡아간 위화잉을 찾아 복수를 결심한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귀양으로 가 위화잉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을 수소문해 그녀와 관련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과 공안에 자신이 당한 일을 신고하고 당국과 함께 대대적으로 위화잉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공안당국은 이 지역 일대에서 아이를 팔아넘긴 죄로 2004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짱민이란 여성의 인적사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본 양요화는 그녀가 바로 위화잉임을 한눈에 알아봤고, 결국 이름을 바꾼 채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던 위화잉을 마침내 붙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0월 25일 귀주성 귀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위화잉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本院认为，被告人于华英为获取非法利益，多次拐卖儿童，共计17名。 其行为已构成拐卖儿童罪，判决如下：被告人于华英犯拐卖儿童罪，判处死刑，剥夺政治权利终身，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 26년 만에 가족과 친지들의 품으로 돌아간 양요화.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줄 언니와 친척들이 있기에 지금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게 아닐까요? 이제 그녀의 앞날에 행복한 미래만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